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6일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되풀이해 강조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선 발언을 뒤집으며 금리 인하 시기를 기존 예상보다 늦출 필요가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달 7일 연방상원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을 갖기까지 멀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128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시세일 레마가 에반스 체베트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케냐 출신의 체베트는 대회 역사상 3번 연속 우승을 노렸으나 레마에게 우승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자 부분에서는 케냐 출신의 헬렌 오비리가 우승했고 미국인 중에는 CJ 엘버트슨과 엠마 베이츠가 남녀 부문에서 각각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헬렌 오비리는 34세 나이로 2번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고 2시간 22분 37초를 기록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에서 첫 번째 우승을 거머쥔 시세일 레마는 33세의 나이로 2시간 6분 17초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영국 출신의 레이보 쿠퍼는 여자 휠체어 부문에서 1시간 35분 11초로 완주해 우승했고 남자 휠체어 부문에서는 마르셀 허그가 1시간 15분 32초로 우승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10대 한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웨스트 벌링턴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2시 6분경 웨스트 벌링턴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턴 커뮤니티 칼리지 내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기숙사 방에서 숨져 있는 일본계 한인 유학생 조황기 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수색한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2일 부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사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1학년 신입생이었던 조 씨는 학교 축구부의 핵심 멤버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성격과 아름다운 미소로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한 조 씨는 코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친구들과 축구팀 동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9일까지 모든 수업과 교내 활동을 취소하고 조 씨를 추모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멕시코 수도 한복판에서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 매체들이 조종사를 제외한 사망자 국적을 한국인이라고 잘못 보도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16일 멕시코시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인 14일 오후 멕시코시티 중심지인 코유아칸에서 관광객을 태운 헬기가 비행 중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서졌습니다. 휘발성 헬기 연료 유출로 불까지 났고 추락 지점 인근에 있던 승용차들도 파손됐습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헬기에 타고 있던 멕시코 국적 조종사 1명과 외국인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자들의 경우 친인척과의 유전자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며 헬기 추락 당시 인근에 사람이 없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엘루니베르사, 라포르마, 밀레니오, 에레랄도 데메이코 등 이 나라 주요 언론 매체들은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 또는 사건 경위를 잘 아는 취재원 등을 인용해 외국인 사망자들의 국적을 일제히 한국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레포르마는 그러면서 영문으로 된 사망자 명단까지 공개했는데 표기상 한국인들이 주로 쓰지는 않는 이름입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중국 대사관 등 확인 결과 사망자 국적을 중국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시티 내 주요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사고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교포 또는 관광객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한편 멕시코 당국은 추락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로부터 헬기가 인근 시장의 인파를 피해 회피, 기동 운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오버업가 경영 효율성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국 지점의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지점 8개를 폐쇄하거나 매각합니다. 15일 뱅크오버업에 따르면 은행은 버지니아주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점을 조지아주 눌루스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프라미스원 뱅크에 매각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점 인수가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2개 지점은 프로미스 뱅크 지점으로 간판이 바뀌게 되고 기존 직원들도 모두 승계합니다. 프로미스 원 뱅크가 2개 지점 예금고를 넘겨받지만 대출 고객은 뱅크 오브 호프가 계속 관리하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자료에 따르면 애난데일과 센터빌 지점의 예금고는 각각 1억 달러와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앞서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3월 2일 LA 한인타운 위셔 맨하튼 지점, LA 다운타운 메이플 지점, 헌팅턴 파크 지점, 일리노이주 글렌뷰 지점의 문을 닫았고 이어 3월 29일에는 북가주 오클랜드 지점, 텍사스주 포트월스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버지니아 2개 지점 매각까지 완료되면 뱅크 오브 호프의 지점 수는 54개에서 46개로 8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인금융권에서는 긴축 경영에 나선 뱅크 오브 호프와 신생은행으로 지점 확장에 나선 프로미스원 뱅크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번 인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지점 통폐합과 매각은 케빈 김 행정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언한 선택과 집중, 경영 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 차원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더 이상의 지점 축소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은행도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지점과 텍사스주 휴스턴 스프링 지점과 플라노 지점을 오는 5월 말까지만 운영하는 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중복 지점 위주로 3개 지점을 폐쇄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한미은행 지점도 35개에서 32개로 감소합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겸 가수인 윌 스미스가 오스카 시상식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 2년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15일 미 언론에 따르면 스미스는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에서 열린 대규모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 깜짝 출연했습니다. 스미스는 콜롬비아 가수 제이 발빈의 공연 무대에 카메오로 등장해 자신의 1997년 히트곡인 맨 인 블랙을 불렀습니다. 스미스는 영화 맨 인 블랙 시리즈에서 외계인 문제를 다루는 비밀 조직 요원 제이를 연기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동명의 주제곡을 직접 불러 1998년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코첼라 공연에서 옛 영화 속 의상과 같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등장해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인 뒤 영화 속에서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도구로 나왔던 뉴럴라이저를 꺼내 흔들어 보이고 사라지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스미스가 공개적인 무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3월 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미디언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폭행 사건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미 언론은 스미스의 이미지에 흠집이 나긴 했지만 시간이 흘러 비난 여론이 잦아들면서 그가 점차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오는 6월 개봉하는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로 스크린에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 수백 명의 난민 이민자들은 공원지구 보호소에서 이송된 후 보호소는 폐쇄 조치됐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주말 동안 게이지파크와 브랜즈파크에 있는 보호소에 머물던 난민 이민자들을 이송시켰습니다. 4월 5일 기준 226명의 난민자들이 게이지파크 보호소에 머물러 있었으며 90명은 브랜즈파크 보호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도 시카고시는 다른 공원들에 머물던 200여 명의 난민 이민자들을 다른 보호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시 당국은 시내 여러 공원 시설들을 여름에 맞춰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을 타 보호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15일 기준 시카고에는 약 9천 명의 난민 이주민이 18개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 머무는 난민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향후 몇 달간은 시카고의 난민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항의로 2022년 8월부터 시카고와 다른 도시의 보호소로 난민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약 4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시카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거대 싱크홀로 일리노이주 교통부는 지난 15일부터 185번 국도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교통부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도로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싱크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사진과 함께 싱크홀 직경이 더 커져 이 지역은 여행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185번 국도는 폐쇄될 것이며 그동안 지질공학 전문가가 사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싱크홀은 스프링필드 남쪽 약 50마일 거리에 힐스보로시와 코핀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와 프레이 윙클 의장은 의료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프링필드에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주지사는 생존을 위한 의료비 걱정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비 부채는 미국만의 고유한 문제이며 미 전역에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재정이 악화돼 개인과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준 쿡 카운티 의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14일 제17대 미 중서부 영남향후회장 이 취임식이 윌링의 한 뱅퀴스에서 열렸습니다. 윤리에서 차세대 부회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에 이어 스티브 시카고 향후회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임사에 나선 이제니 16대 회장은 8년 동안 회장으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팬데믹 기간에도 무궁화 묘목 500그루 나누기, 고국을 위한 모금운동 등 지난 활동 사항을 소개하며 차기 앤드류 회장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회 미주지역 회장이 경상북도민과 이철우 지사를 대신해 공로패를 이제니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회장은 팬데믹 동안 시카고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고국 돕기 모금 행사를 펼쳐 만여 달러를 경상북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니 직전 회장은 영남향후 회기를 신임 오성현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단상에선 신임 앤드류 회장은 영남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 중서부 동포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1.5세와 2세들과 소통하며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다 고령화되시고 더군다나 팬데믹도 와가지고 모든 그 단체들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포사회가. 사실 저도 이번 결정할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 200명 가까운 분들이 성황리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한인 이민사회가 고령화돼가고 팬데믹으로 침체했던 시카고 한인동포사회에 활기를 찾고자 이런 취임식을 마련했고 모인 이들에게 앞으로 17기 영남향후회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뒤를 이어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 민주평통 21기 김길영 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의 메시지를 황기아 국제협력 부회장이 대독했습니다. 오성현 신임 회장과 함께 17대 영남향후회를 이끌어갈 권영석 수석 부회장, 권대석 홍보부장 등 임원진 10여 명이 무대에 나와 열심을 다지는 순서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풍물학교, 트로트 가수로 잘 알려진 가수 홍수라 씨가 축하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영남향후회는 1982년 백원재 초대 회장이 창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